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또 이렇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기셨대. 제가 키아누 리브스. 근데 진짜 닮았어요. 진짜. 저한테 관심이 좀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댓글 올라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저는 배터리 삼촌 얘기하시는 줄 알고, 나는, 누가 어느 순간 배터리 삼촌 해가지고. 네. 아니. 키아누 리브스.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또 악플 엄청 달리겠네. 제가 요새 악플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래요? 잠을 못 자요. 네. 정말로. 담담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본입니다, 기본. 저 하소연 좀 해도 될까요? 하세요. 네.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자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떤 거 때문에? 제일 많이 보시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이거 보고 욕하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대부분의 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또 더 안 좋은 이슈도 만들어내고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차전지 펀더멘털의 본업, 그러니까 실제 2차전지 회사들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이 줄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전지에 관련된 회사들 중에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심 있는 회사 외에 다른 회사를 얘기하면 굉장히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8대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얘기하면 뭐 기관의 앞잡이다. 또 특정 프로그램 나가니까 뭐 특정 프로그램하고 뭐 제가 기관이랑 같이 뭐 한 통속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예를 들어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 주가가 빠지니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도 뭔가 기관이랑 연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판단하시는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물론 양극재가 가장 큰 시장이고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어떤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뭐 어떤 방송에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얘기를 안 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를 좋게 얘기를 안 하면요, 너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얘기 안 한다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 시점에, 제가 말하는 시점에 LNF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들의 생각을 저한테 막 사상화 시키려고 하세요. 주입시키려고 하세요. 아니, 나는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아 보이고, 당연히 제 견해는 참고만 하세요. 저는 2차전지 전문가라고 한 적도 없고, 전 개인 투자자예요. 그리고 요새는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요,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얘기하니까 야, 네가 대주전자재료 사놓고 선행매매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똑같이 대주전자재료 고점에서 사서 저도 마이너스 지금 28%인가 그렇습니다. 절대 팔 생각 없고요.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펀더멘탈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실적이 1분기에 드디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 말고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 에코프로비엠 물론 좋은 회사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랑 LG화학을 말씀드리는 거지, 기관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기관에서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기관하고 이해관계에 엮여서 뭐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시장도 커지고 음극재 시장도 커지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체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양극재만큼은 못 가더라도 음극재도 어떤 기술적인 성장 사유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양극재, 음극재가 못 가니까 배터리 셀 업체가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고점 대비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덜 빠지고, 최근에 양극재가 죽쓰고 있을 때 삼성 SDI나 LG 엔솔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양극재 중에서도 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집중 폭격을 당하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30% 빠지니까 이제 저도 에코프로비엠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가격대에서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 있으니까 제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고, 기간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제발
8대 종목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LNF의 동향, 포스코 퓨처엠의 동향, 그 다음에 LG화학의 동향을 아셔야지 전체 큰 그림을 보셔야지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이 잘 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코프로를 보려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도 보셔야 되고 원자재 업계 동향, 코스모화학도 보셔야 되고 고려아연도 보셔야 되고요. 골고루 다 보셔야 돼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되 전체 업황을 파악하시는데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특정 종목을 얘기 안 한다고 그 종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을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심지어 뭐 제 계좌 까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 계좌 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주식에 95%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95%를 제가 다 장투만 하겠어요? 저는 본업은 계속 말씀드려요. 또 말씀드릴게요. 제 본업은 전업 트레이더예요. 저는 매일매일 매매를 합니다. 지금도 이따 3시 20분에 대표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매매하러 가야 돼요. 네, 진짜 가야 돼요. 그때도 시간 양해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찍다가 매매하러 갈 정도 전 본업이 중요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이 너무 잘 돼서 좋긴 하고 다른 채널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전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매매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제가 뭐 유튜브 나가면 뭐 자꾸 어디랑 뭐 결탁돼 있고 그런 억측 하시면 저도 이제 다 신고할 겁니다. 저도 이제 못 참겠습니다 진짜. 제가 요새 악플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진짜.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선대인 TV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쟤는 아니다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제끼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절대 주식으로 돈 벌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보려면 다른 기업들하고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랑 상대적인 어떤 시장의 뭐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비교 체크가 너무 중요해요. 에코프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 동향을 아셔야 되고요. 에코프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포스코홀딩스나 기타 원자재 회사들, 심지어 에코프로를 투자하시면 엘버말이나 칠레, SQM 같은 회사들의 동향도 아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간에 편협된 시각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너무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2차전지 동향. 네. 객관적으로 네. 최근에 그 2차전지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 좀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 뭔가 성장성이 훼손되는 그런 이슈가 나왔나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성장성이 훼손된 거는 사실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어떻게 보면 악재라면 악재입니다. 일단 먼저 수익률 동향부터 볼게요. 이 수익률 동향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코스피가 어제 종가까지 이거 자료 만드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이거 보니까 코스피가 11% 상승했어요. 1월 왜냐면 2023년에 워낙 2차 전지의 변화가 왜 기준점을 또 1월 달로 잡아 그렇게 여쭤보시면 1월 달부터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1월 달로 잡았습니다. 요거는 대표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코스피가 11.4% 올랐고요. 코스닥이 21.6% 올랐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요거 47개인데요. 요 표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47개 평균 수익률이 딱 코스닥이랑 동일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코스닥의 상승률을 2차 전지가 다 땡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MDD 값이 있는데요. MDD 값은 뭐냐면 MDD 값은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거든요. 코스피가 25% 빠졌고요. 코스닥이 23% 빠졌습니다. 근데 46개사 평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거 전 추세 하락이 아니고 전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7% 빠졌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37%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 양극재 많이 빠졌지만 양극재 전체 평균 MDD 최고점 대비 지금 현재 주가라고 하면 5월 16일 종가 기준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27%가 빠졌고요. 음극재 도전재는 41%로 빠졌어요. 그래서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53%가 고점 대비 빠졌고요. 장비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장비가 평균 MDD가 마이너스 40%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원자재, 에코프로를 포함한 원자재, 제가 원자재 투자그룹에 넣는 거는 궁금하실 텐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 고려아연 요 정도입니다. 요 네 가지의 평균 MDD가 마이너스 33% 빠졌다. 그래서 양극재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선방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제일 덜 빠졌고요. 역시나 전해액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3% 빠졌고요. 근데 요것도 쪼개 보시면 배터리셀은 고점 대비 26% 빠져서 양극재보다도 배터리셀이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셀은 최근에 저점 대비 가장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 SDI, LG 엔솔, SK 이노베이션이 다 올라오고 있다.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로 왜 이렇게 이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냐? 그 이유는 2차 전지 섹터별,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별로 1등 기업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서 그래요. 자, 1등 에코프로 최근에 주가 빠졌지만 여전히 401%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이 401% 에코프로 하나가 원자재 전체 평균 수익률을 140%까지 땡긴 거고요.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LG 엔솔만 20%를 넘어요.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지만 여전히 평균 수익률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평균 수익률 21.1%로 1등이고요. 양극재 딴에는 전체 평균은 94%지만 코스모 신소재랑 에코프로미움이 다 땡겼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216%, 압도적으로 1등을 기록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빠진 것도 적어요. 16%밖에 안 빠졌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 그리고 음극재 도전재 딴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익률은 1월달 대비 여전히 64%.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빠진 게 좀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같은 경우는 1등 업체가 엔캠인데 엔캠도 고점 대비 51% 빠졌지만 최근의 수익률은 21%로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분리막은 W스코프랑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1월달 대비해서는 51% 올랐지만 워낙 이게 그 상장됐을 때 비싸게 상장돼가지고 맞아요. 예, 고점 대비 67%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보셔야 돼요. 장비는 1등인 윤성 FNC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윤성 FNC가 254% 수익 내면서 장비주 평균 33% 땡겼어요. 근데 장비주 최근에 보니까 마이너스 50% 된 게 수두룩해요. 예, 그만큼 장비주가 어떻게 보면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욕하시지만 더 장비주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 더 부진했다. 하락률로 치면요. 장비주 1등이 윤성 FNC가 254%로 전체 장비주 평균 상승률 33% 다 땡겼고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8.7%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거는 양극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최근에 LG화학이 마이너스 34%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LG화학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중에 이 말 많은 첨보가 지금 마이너스 50% 빠졌는데 첨보가 많이 빠졌다고 저는 첨보가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SK 이노베이션이 고점 대비는 46% 빠졌는데 SK 이노베이션의 본업은 정유화학 사업이잖아요. 정유화학 사업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정유화학 사업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SK온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SK온과 LG 엔솔의 경쟁력이 어디가 있냐? 저는 압도적으로 LG 엔솔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온이 배터리 셀 중에는 가장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배터리 셀에서는 LG 엔솔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전해액은 동화기업이 마이너스 63% 빠졌어요. 근데 이 전해액에 만드는 동화기업은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이 자회사로 전해액을 만드는 거고요. 동화기업의 본업은 역시나 그 목재 관련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자재죠. 그쪽에서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돼서 동화기업이 많이 빠졌지만 전해액 관련돼서는 여전히 엔캠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주 중에서는 N플러스가 마이너스 63% 빠졌지만 장비주는 N플러스가 많이 빠졌다고 N플러스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장비주는 역시나 1등인 윤성 FNC, PNT, DNT 이런 회사들이 매력적이게 봅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좀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락한 LG화학이 마이너스 33% 빠져서 가격도 많이 빠지고 펀더멘탈도 여전히 견조하고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도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원자재 단에서는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자재 단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적으로도 마이너스 33% 고점 대비 빠진 시점에서는 저는 에코프로가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가격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2차 전지, 뭐 장비면 장비, 원자재면 원자재, 양극재, 셀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지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합리적인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됐죠. 네. 뭐 분기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양극재 업체들, 네. 뭐 5대 천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 1분기 실적 좀 네. 리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단에서 100%, 뭐 이익단에서 100%. 자, 이거 표 보여주실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1분기 때 6,600억대 매출에서요. 지금 2조 110억. 2배 넘게 올랐죠, 지금. 매출 2배 넘게 성장했죠. 영업이익단에서 뭐 요것도 컨센서스를 뭐 하회했네 말은 많지만 분기별로 1,000억대 이제 영업이익 나는 회사예요. 그리고 작년 1분기 때 400억대 했으니까 굉장히 견조하죠. 지금 영업이익단에서는 역시 2배 넘는 영업이익 실적이 났고요. 저는 주목할 거는 이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의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익률이거든요. 이익률이 5.3%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요게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도 100% 전기차가 아니고요. 전동공구나 뭐 이바이크, 뭐 심지어 농기계, 그다음에 뭐 드론, 뭐 여러 가지 또 쓰임새가 있거든요. BIT 기계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는 게 사실 출하량도 물량도 부진하고 가격도 조금 단가도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체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그쪽에서 전동공구 쪽에서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3% 나왔는데 연간으로는 에코프로비엠도 약 7% 정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핵심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100%씩 증가하는데 이익률이 얼마나 좀 회복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일단 석유화학에서 지금 작년 4분기에 1,660억 적자를 냈는데 510억으로 적자폭을 많이 줄였어요. 3분의 1 이상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게 3분기에서 4분기는 다시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의 이익이 6,330억. 예, 그러니까 지분법 81.8% 반영하면 6,330억에 굉장히 견조한 이익을 나타냈고, 요게 작년 1분기 기준으로 하면 역시나 2배 넘는 성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고무적인 게 첨단 소재가 1,540억 작년에 분기 이 영업이익 냈는데 올해 2,000억 돌파했거든요. 근데 요게 1분기가 비수예요. 아, 그건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극재 업체들 1분기가 약간 계절적 비수기예요. 제일 좋은 실적 잘 나오는 게 2분기,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양극재 업체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LG화학의 요 양극재 관련돼서 저는 좀 고무적인 게 아까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률 5.3% 나왔는데 LG화학 영업이익률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양극재 사업부? 몰라요. 8% 나옵니다. 어떻게 높게 나왔나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LG 에너지솔루션 자체 내재의 물량이니까 마진을 좀 더 후하게 쳐주는 거야. 후하게 쳐주지 않을까. 야, LG 에너지솔루션 고객석 너무 단일화돼 있잖아. 또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마진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매출이 사실 LG화학 양극재 사업부나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사업부나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사업보다 더 적죠. 그러니까 그 비중, 포지션 그렇죠. 자체가. 네네. 왜냐? 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크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MLCC 사업부가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00% 넘게 작년 4분기 대비하면 가장 지금 코스모 신소재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어요. 매출단에서. 네. 자,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도 양극재만 보면 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익이거든요. 이익이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 마이너스 22.6%가 줄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그거는 저는 그 MLCC 전도성 페이스트, 그러니까 MLCC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에서 많이 이익을 깎아 먹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좀 고무적인 거는 주 매출처가 아마 삼성전기겠죠. 삼성전기의 MLCC가 기존의 IT 이용해서 전장용 쪽으로 계속 어플리케이션 다변화하고 있는데 전장용 MLCC가 당연히 IT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MLCC가 늘어나면 코스모 신소재 MLCC 전도성 페이스트도 좀 마진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1분기에는 상당히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재미난 게 코스모 신소재도 캘리포니아에 리튬 강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캘리포니아 리튬 강산 투자에서 얘네도
원자재 단에서 밸류체인 수직 계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처럼, LG화학처럼. 네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어떻게 보면 GS 반개거든. 옛날 세안미디어 아시죠? 맞아요. 우리 옛날 네네. 비디오 테이프 보던 그 시절 그 세안미디어. 그 세안미디어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본력이 없는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본력이 중요한데 코스모 신소재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되면 영업이익률도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0%에서 최소한 1분기보다는 2분기엔 훨씬 잘 나올 거라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중요한 편은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체엠. 포스코 퓨체엠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1분기 최대 실적 냈는데 매출 단에서 1조 1350억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분기에서 역시 포스코 퓨처엠도 매출 단에서 2배 증가했어요. 야, 매출하고 영업이익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매출이 더 중요합니다. 캐파를 키워놓으면 거기서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 공정을 뭐 자동화한다든가 공정을 효율하면 이익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매출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 볼 때도 가장 탑라인의 매출을 보는 이유가 매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 탑라인을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LG화학처럼 양극재에서 엄청나게 선방하면서 양극재 단에서 출하량이 80% 넘게 증가하면서 Q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매출이 잘 나왔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또 뭐가 있죠? 철강 소재 사업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철강 소재 사업부가 죽쓰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소재 사업부가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갉아먹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강점은 뭐냐? 포스코 퓨처엠 밸류에이션 비싸죠. 왜 비싸요? LG화학보다 월등히 비싸고요. 에코프로벤보다 비싸요. 근데 왜 비싸냐? 이 음극재의 가치는 별로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음극재 가치 엄청 중요해요. 음극재가 양극재는 그 배터리 원자재 단에서 40% 비중을 차지하죠. 음극재는 15%를 차지해요. 근데 음극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 음극재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심지어 음극재도 에너지 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터리 소재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키우는 거 그거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로 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 충방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세가 될 텐데 포스코 퓨처엠조차도 실리콘 음극재를 차세대 음극재로 개발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의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보니까 양극재가 한 70% 가까이 육박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실리콘 음극재랑 철강 소재가 양분하고 있는데 철강 소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철강 소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실리콘 음극재의 소위 말하는 음극재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철강 소재 마진은 엄청 박하거든요. 5%가 안 되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당연히 마진으로 치면 두 자릿수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커지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요. 포스코 퓨처엠 1분기 기준으로 박살 나가지고 지금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영업이익률 측면도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진을 잘 못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에 LNF인데요. 저는 LNF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만큼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폭이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분기 실적으로 최대 매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억 단위니까 1조 3,629억이 나왔어요. 매출은 역시나 140% 증가한 전년 대비해서 140%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익이에요. 이익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좀 떨어지는 마이너스 24% 하락하는 한 404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좀 부진했다. 그리고 LNF도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6%대 유지하는 회사인데 지금 3%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LNF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좀 실적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LNF도 그 원자재 단 그 뭐 조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가 관련돼서 이 NCA보다 그 소위 말하는 수출 판가가 조금 더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수출 판가 관련돼서 아까 요거 실적하면서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4월달 기준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지금 계속 우려를 해요. 리튬이 빠졌으니까 양극재 판가 떨어질 거야.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질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어요. 지금 5월달 건 아직 안 나왔는데 5월달 건 아직 안 나왔는데 4월달 거 평균치가 53.3불이에요.
전월 대비 0.2%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0.2% 하락했다는 얘기는 거의 똔똔 친 거죠. 그래서 수출가가 굉장히 견조하다. 근데 문제는 NCM이 좀 더 빠졌어요. NCM 같은 경우는 52.7불을 기록했고요. NCA는 요거 킬로그램당입니다. NCA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55.8불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NCM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NNF 공장이 있는 대구 공장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3%로 수출량도 줄었고, 그 다음에 그 판가도 좀 더 많이 빠졌다. 근데 문제는 이 대구에서 기타 유럽은 줄었는데요. 미국에서 수출량 보시면 10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요. NCA 같은 경우는 역시나 포항하고 청주인데요. 포항하고 청주 어디 있죠? 에코프로비움하고 포스코퓨처엠 있죠. NCA 같은 경우가 청주는 마이너스 3.7%가 빠졌는데요. 포항은 오히려 0.9%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 한 마이너스 2% 안짝으로 NCA도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방했는데 NCM이 대구 쪽 가격이 조금 더 빠졌다. 그러니까 대구가 NNF 공장이 있는 데니까 좀 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이 북미에서 여전히 지금 1분기 누적입니다. 1, 2, 3월 달 누적으로 66% 증가했어요. 전기차 판매 대수가 26만 5천 대 기록했고요. 사실 북미보다 더 걱정 많이 하는 데는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한 43만 1000대. 그러니까 유럽도 굉장히 견조했다. 그리고 북미도 견조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소위 말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부터 그 IRA 법안에 따른 국내 양극재 업체들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수기예요. 아까 양극재 업체들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실적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양극재 수출이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전기차가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재 수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잖아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4월달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64.6불이에요. 뭐 이거 수산화 리튬을 8불로 계산해가지고 보고서상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64불에 8불 때까지는 빠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데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 광물 관련된 광물산업청인가? 거기서 40불대에서 50불대 예상하거든요. 나중에 그 정도로 수렴할 것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는 조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봐야지, 그때 가서 대봐야지 아는 건데 사실은 철저하게 리튬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폭락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이 더 빠졌죠. 탄산 리튬이 60.9불인데 마이너스 12%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중국 스팟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 그게 2분기에 반영이 되면 더 빠질 거다. 근데 2분기에 환율이 만약에 올라가면 환율 효과 때문에 오히려 수산화 리튬은 이 정도 수준을 좀 견조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적 관련돼서 업황에 이 미국 환경보호청 EPA라고 하는 데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기존보다 더 상향해서 2030년에 원래 55% 미만이었는데 60%, 2032년에 67%까지. 근데 지금 2032년까지 이 생산 캐파 확정된 게 전체 캐파 기준, 미국 시장 북미 기준으로 LG엔솔, SK온, 삼성 SDI, 뭐 유럽 일부 업체, 파나소닉 다 포함해가지고 619예요. 619인데 619 기가와트 확정된 거 빼고 얼마가 부족하냐? 1146기가와트가 부족한 거예요. 몇 배죠? 2배 가까이 부족한 거죠. 그럼 앞으로도 북미에서만 2배 넘는 배터리 셀, 소재 장비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 출하량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향후 2, 3년 동안은. 왜냐면 2배 가까이 캐파가 부족한 상태니까. 그리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LG엔솔이 1분기 실적에 보수적으로 1,003억의 첨단 생산세액공제 반영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게 연간으로 한 8천억에서 약 1조까지 보고요. 그게 내후년에는 2025년 기준으로는 3조를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더. 그렇죠. 더 들어오죠. 맞아.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잡은 거고, 수주를 더 받고, 뭐, 혼다 조인트 벤처, 도요타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지금 그 테슬라 쪽 물량도 CATL 간 거 더 뺏어오려고 하잖아요. LG엔솔이. 그것까지 하면 더 늘어납니다. 생산세액 공제는.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LG엔솔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5% 미만에서 지금 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 첨단 생산 세액공제 AMPC가 얼마나 금액이 확대될지 북미시장에서 이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째 포인트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우회적으로 자꾸 북미 진출을 꼼수로 부려서 시도한다. 요거 관련돼서 LFP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냐인데, 제가 3월달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북미에서 지금 LFP 배터리 침투율 10%가 안 되고요. 유럽에서는 3.6%밖에 안 돼요. 예. 중국에서는 뭐 거의 40% 가까이 육박해서 중국은 뭐 5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 LFP 배터리가 늘어나는 거지, 유럽과 북미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LFP 배터리 확대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핵심은 요거다. 디자인 캐파가 619GW가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1146GW 부족한 분을 삼성, SDI, LG엔솔, SK온이 얼마나 가져가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